레그 프레스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 보고, 데드 하다가 디스크가 파열돼 보고, 프레스 하다가 어깨가 나가보고, 가슴 하다가 코에 떨어질 때 코뼈가 부러지는 결과, 운동이라는 게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남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안에서부터 채우는 코어 운동 위주로 가더라고요. 오늘 피트니스 1세대 트레이너 안홀동 선생님을 모시고 피트니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38년 동안 몸을 만든 남자, 그리고 지금까지 5,000명의 몸을 만들어준 남자, 대한민국 1세대 트레이너 안홀동이라고 합니다. 그 90년대부터 트레이너를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저희도 좀 궁금했던 게 그 당시에는 운동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정립이 돼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지금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직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어땠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트레이너는 할 수가 없었고요. 트레이너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때는 그 헬스클럽에 태극기가 있었어요. 이걸 했나요? 예, 그럼요. 무조건 문 앞에서 격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는 역도산하였어요. 보디빌딩 협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저보다 먼저 들어오면 선배님이고 인사를 다 하고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실은 또 기구가 쓸 수 있는 네임대로 정리가 돼 있어서 몇 개월 이상은 이쪽으로 못 건너가는 약간 그런 식의 헬스클럽이에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체육관. 그래서 그때는 회원이 100명이면 여자 회원은 2명에서 1명. 그리고 런닝머신은 아예 없었고요. 그때는 자전거 한 대 정도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87년도고요. 87년도에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청소하는 조건에 고등학교 시절에 무료로 운동하고 알바로 용돈을 받았었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관장님이 그때는 이제 트레이너로 부르지 않고 사범님, 그렇게 저는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됐고, 그때는 어떤 뭐 교육이라는 게 없고요. 그냥 사범이 가르쳐 주면 그게 그냥 프로그램. 네, 그리고 기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동은 주로 프리웨이트, 덤벨, 바벨 운동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최첨단의 이제 헬스 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거를 데이터를 취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요즘 앱으로 공유하고 이런 시작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시게 되시면서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나무위키나 이런 거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트레이너로서 회당 PT 금액 최고가를 기록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PT 시장이 썩 좋지만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품은 리미티드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 피트니스계에서 활동할 때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의사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쉬운 진입 장벽은 서로 배고프게 만드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예전부터 너무 많이 했고, 정말 트레이너 경력이 4년 정도면 시험을 보게 하고 또 거기서 통과하면 해서 최고를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이 시장이라는 자체가 오래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요즘에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운동하다 그만두면 다 트레이너니까 너무 진입장벽이 쉽고 시험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 운전면허를 다 주니까 장롱면허가 존재하듯이,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13년째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혼자 못해서 저한테 와서 다이어트를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으니, 결론적으로 보면 의사는 자격증이 있다고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진입장벽이 너무 쉽고 너무 그냥 평범한 어떤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만일에 제임스 킬집에서 새로운 회원을 만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제가 쓴 책을 먼저 책상에 올려놓고요. 저 수업료 비쌀 것 같아요, 쌀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당연히 비싸시겠죠. 왜? 그 책 한 권에 제 10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다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 가격을 올리면 충분히 하루에 2-3시간 하고도 억대 연봉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내가 똑같은 어떤 네임밸류 가지고 그냥 박리담회로 물건을 팔다 보니 상품을 세일즈하니까 트레이너들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센터는 우후죽순 생겨서 이 서울대 입구 사거리에만 거의 몇백 개의 센터가 존재해버리니 갈수록 저희 킬 대표님도 운영이 힘들어지고
잘한 사람도 옆에서 못하면 싸잡아서 비슷하다고 내려버리니까. 그래서 레인밸류가 높으신 분들이야 계속 롱런할 수 있지만 그 중간과 아래는 계속 바뀌고, 내가 어떤 꿈을 갖고 들어왔다가 이 시장에서 지치면 떨어져 나가면 또 새로운 트레이너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돌아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안현종님 유튜브도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뭐 100일간 약속이라든지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소수를 위한 1대1 PT로서도 정말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재능 기부나 이런 좀 사람을 돕는 쪽으로 요 계기가 바뀌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컸던 게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 그래도 나름 잘 나가던 트레이너였는데 가족의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대사성 질환에 의한 암으로 인한 그런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사망한 걸 보면서, 약간 불효한 자식으로서 뭔가 내가 가진 걸 좀 나눠주면 어떨까. 대중의 인기를 얻었고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더 이상 뭔가 부를 챙기는 것보다는 지금 걸 잘 유지하면서 뭔가 트레이너가 이런 일을 하면서 주변의 뭐 후배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트레이너로서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냥 이 같이 살아가는 우리 트레이너들이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남기로 원해서, 내일도 이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제가 13년째 하고 있는 장기기증 캠페인을 하는데, 제가 그 홍보대사를 13년 전에 위촉을 받았는데, 이왕 할 거면 내가 몸으로 고생하는 걸 하고 싶다 해서 우리 킬 대표랑 저랑 이상대 트레이너랑 산타복을 바지만 입고 위에는 뇌사시에 기증할 수 있는 9개 장기를 스티커를 미리 만들어서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내가 건강한 트레이너로서 장기 기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건강한 트레이너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뭔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많이 할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제가 올해 71년생 55세인데 이제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잘 내려가 보자. 그러니까 더 오르려고 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고 잘 내려가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열심히 해서 더 몸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죠. 아니, 정상을 오르면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정상을 오를 수 없지 않냐. 내 몸도 더 나빠지지 않게, 그래도 내가 혹시 무슨 사고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몸은 유지해보자. 우리 직업 자체가 몸으로 하는 직업이고 많은 사람들의 몸을 만들어주고 바꿔주는 직업이니까 나 자체가 건강하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사는 목적. 철학적인 답변을 들으니까 저도 수면해지는데요. 저는 장기 기증을 못 하거든요. 이미 장기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술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아까 뭐 체육관이라고 하셨고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체육관, 이 헬스장도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 베이스의 운동이기도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헬스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은 맨몸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세대 트레이너가 봤을 때 이곳에서 하시는 진짜 건강한 운동이란, 보여지는 몸,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옷 같은 가슴 근육과 등 근육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놀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건강한 몸이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좋은 몸이라는 건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보다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몸,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약의 도움 없이 소화시키고 잘 배출할 수 있는 몸. 저도 예전에 보디빌딩 베이스로 운동을 가르칠 때는 무조건 3대 운동을 시켜야 트레이너인 줄 알았는데, 제가 38년을 해보고 레그프레스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 보고, 데드 하다가 디스크가 파열돼 보고, 프레스 하다가 어깨가 나가보고, 가슴 하다가 코에 떨어질 때 코뼈가 부러지는 결과, 운동이라는 게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남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안에서부터 채우는 코어 운동 위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저희 회원님들이 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키는 운동이 내 발을 가지고 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사칙연산 운동을, 어떤 레인밸류고 어떤 체형을 갖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을 좌우 대각선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놀동 1, 2, 3 운동법이라고 1단계가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 그걸 40분 안에 10세트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면 2단계 스텝박스를 이용해서 밀착성, 3단계는 좀 더 퍼포먼스가 큰 뭐 암워킹이라든지 개구리 점프라든지, 저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바디웨이트로 하고
그걸 통과하면 그때부터 웨이트. 하기 싫으면 난 수업 안 해. 내가 38년을 웨이트를 했고 많은 운동을 했지만 내 스스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건 당신 몸은 그냥 아무 몸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 기본 베이스 운동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그 체력이 됐을 때부터 이제 웨이트를 시켜요. 그게 제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체육관 운동을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집에서 이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진짜 소중한 걸 잃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많으면 어떤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친구를 다 잃고 나서 혼자서 집에 있다 보니 내가 이 매트에서 이 몸을 어떻게 유지할까 하니까 바디웨이트를 좀 더 깊이 알게 됐고, 아, 이게 진짜라는 걸, 그걸 전문용어로 운 좋게 길을 잃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저의 트레이닝 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디웨이트를 더 많이 알리고, 정말 젊은 시절에 뭔가 남한테 뽐내고 싶으면 그때 웨이트 해라. 하지만 부상은 감수하고 해라 라고 얘기하죠. 들으면서도 이게 저 뇌리를 막 이렇게 팍팍 때리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날도 선생님한테 일단 운동을 배우면 나중에 좀비 세상에 창궐 한다 해도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일단 이 트레이너라는 생활을 38년 동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 트레이너라는 단어 자체가 실상적으로 부정적으로 들리는 일들이 많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안 좋은 직업 군에 속한다는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세일즈로만 간다는 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지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경도 하고 있고 그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대선배로서 트레이너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트레이너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어떤 말 하고 싶으신지? 보통 보면 트레이너들이 이제 어떤 특정 교육기관이나 어떨 때 공부한 이후로 이제 대다수가 어느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지만 그걸 평생 우려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어떤 내용을 듣다 보면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살이 찐다는 말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든지, 약간 1차원적인 것 같아요. 근육은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단백질이 들어가서 근육이 커진다? 근데 결론은 보면 호르몬인데, 수면이 부족해서 성장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까지 못 가는데, 키를 열어주는 건 호르몬인데 그 키는 모르고 그냥 1차원적인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 많이 먹으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38년 동안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의사들이 하는 기능의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수시로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고 제 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결과, 잠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은 무리가 되고, 제가 후배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가끔 인스타에 이제 친한 선수들 후배들 보면 수액을 맞는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데, 나는 평생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수액을 맞는다? 정말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건강에 가장 큰 기준으로 두는 건 올해 약을 먹었냐, 병원을 갔냐 안 갔냐거든요. 근데 저는 2025년 오늘이 12월 17일인데 병원 한 번도 안 갔고요. 약은 무리하게 걸어서 아킬레스 건염이 생겨서 진통제를 3일 정도 먹었다. 그게 제가 먹은 모든 약의 전부 다. 감기약 먹어본 적 없다, 소화제 먹어본 적 없다, 어떠한 약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단지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을 짓는 사람인데 집이라는 게 그냥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일러, 하수도, 상수도, 전력, 내 몸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고장났으면 그 안에서부터 고쳐주면 밖은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변하지 않을까. 근데 단지 겉만 바꾸기 위해서 속을 방치해 놓으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망가짐. 그래서 회원이 빨리빨리 몸을 만든다고 원해도 단호하게 안부터 채우고 그리고 밖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많이 팔수록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당신의 지금 몸의 변화는 안이 채워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변할 거고, 그 밖으로
변한 모습은 오래 지속될 거다. 그래서 이 회원을 단기간에 뭘 만들어서 당신이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지 말고 이 회원이 건강해져서 평생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로 남는다면 이 바닥 자체도 의사 버금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냥 단지 트레이너가 아닌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준 선생님, 나를 도와준 귀인 정도? 그래서 저는 트레이너라는 말보다는 예방 차원의 의사?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면 이런 병이 날 걸 나는 운동과 식이랑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당신이 이 병에 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지금 죽으려는 환자를 살리는 거겠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이걸 먹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망가질 건데 그거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좀 바꿔보지 않을까요? 내가 가르치는 운동이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을 발목 잡지 않을 정도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마인드로 다가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요즘에 트레이너를 보면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이분을 죽여줘야지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치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야만 해도 돈을 많이 받는데 왜 우리라고 꼭 이 사람을 혹독하게 죽여야 되는지. 이분은 그냥 단지 혼자 하기 싫고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 왔다면 컨디션 어떠세요? 운동 몇 분 할까요? 10분 하고 대화할까요? 선생님 오늘은 10분만 하고 대화해요. 여기까지 오게만 해도 성공한 트레이너 아닐까? 근데 내가 돈 받았으니까 이 밥값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체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수업을 한다는 생각보다 이 사람과 인생을 나누고 내가 가진 거를 작은 걸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물들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프지 않게 살살 물들여 가는 거. 그래서 조금 시간 되시면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하시고 철학도 좀 공부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트레이너로서 잘하는 거 아닐까. 아놀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였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흔히 세일즈 교육이 난무하는 이 트레이너 교육 시장의 시대에서 정말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돈 주고도 못 듣는 강의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이 강의 많은 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아놀드 형님과 우리 인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